그러니까 아하 감 잡는 거죠. 워낙에 장한 유역 경박자 깡패 같은 놈이니까 에이 술집만 전전하고 다니는 거야. 술집을 지가 차렸을지도 몰라. 그죠? 그 아가씨 새로 오면 아가씨 새로 왔다고 3, 4, 5 몰려가지고 구경 가자 이러고 다니는 그런 날라리 뽕짝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자, 세 사람이 났단 말이냐. 꽃 피고 날 저물째, 꽃이 피고 날이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정처 없이 나가 있어서 백마근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잘 보세요. 백마근편. 현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현대에도요. 날라리들 뭐예요? 뭘 먼저 중요시할까? 차, 외제차 바로 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은색, 흰색, 뭐 검정색. 뭐 시대에 따라서 색깔은 많이 바뀝니다만 예전에는 뭐 그랜저 뭐 이런 차들이 날라리들의 필수요소였고요. 그렇죠. 주로 흰색 그랜저, 뭐 검정색 그랜저 이런 것들이 필수였고 요즘은 뭐 BMW, 벤츠 뭐 외제차들로 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옛날로 치면은 그런 BMW나 외제차 같은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백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편, 명품이죠 명품. 그렇죠. 명품 시계, 명품 목걸이. 그렇지. 좀 유치한 애들은 그냥 금목걸이 굴굴 하고 다니는 거고 조금 잘 나가는 깡패들 이런 애들은 날라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품 시계 알고 보니 1,000만 원 주고 샀더니 알고 보니 뭐 중국제 15,000원짜리더라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거죠. 선생님은 시계도 없어요. 자, 백마 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어디 머무느냐 그러니까 화려한 모습을 하고서 도대체 어디 머물긴 막 나이트 같은데 술집 같은데 돌아다니고 있겠지 뭐 이놈 자식이 원근을 모르거니 그렇죠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 걸려 야 어느 곳에 틀어박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녀석이 지금 새 여자가 생겼는지 살림을 딴 사람이 차렸는지 내가 알게 뭐여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정리해 볼까요? 자, 3355 모여서 놀러 다니는 그 술집에 새 여자가 왔단 말이냐? 도대체 이놈의 남편은 꽃이 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어디 정해진 거처 없이 나가 있으면서 에이, 백마 타고 금책찍 들고 멋진 폼으로 어디 도대체 머물러 있는 것일까?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소식을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승부분에서 이 규원가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의 임의부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서의 임의부재 상황, 임과 이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이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님의 부재 상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님이 떠나서 님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이렇게 지냅니다. 인연을 그쳐신들. 자, 인연이 끝났다 한들. 자, 인연이 끝났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내 님이 어디로 갔는지 정처를 알 수 없으며 멀리인지 가까이인지 알 수 없으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님과 나와의 인연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구 하나 돌아볼 사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맨 젊은 술집 여자들 있는데 가서 이 새끼가 맨날 놀고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님과 나와의 남편과 나의 인연은 끝났다고 할 만도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이야 없을서냐. 자,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자, 인연이 끝났다고 해도 생각이 없겠느냐? 바로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그리움의 정서가 가장 주된 정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남편에 얽매여 있는 그렇죠. 남존여비 사상 가부장제 사회에 남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매달리는 여인의 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놈의 새끼 바람 피면 그냥 싹 나가서 나도 그럼 나도 바람 필게 아니면 나 일할게 나 일해서 나 혼자 살게 너 혼자 바람을 피든 말든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차피 너하고 나는 인연이 아니었어. 이런 현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과거 중세 봉건적인 사고방식. 남편이 바람을 피면 기다리고 그렇죠. 바람을 피다가 우연히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뜨거운 밥 해주려고 애쓰고 이런 거 의존적인 여인의 모습 어떻게 보면 나약한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자고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렇게 의존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의 개체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미래는 자기가 가꾸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다른 이성은 뭐예요? 그런 상대방의 미래를 가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었을 때 이상적인 남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인연이 끝났다고 한들 생각이야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면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리움 그대로 화자의 정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12대 긴도길자 30날 지리하다. 자, 12대 요거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30날 한 달이네요. 그렇죠. 하루 왼종일 한 달 내내 지루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님 생각 님 기다리느라고 지루하다. 님 생각에 지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옥창의 심근매화. 이 옥창이란 건 뭔지 알죠? 여인의 창입니다. 여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항상 미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관습이 있었죠. 여인의 창가에 심어놓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거. 자,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다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알죠? 그렇죠. 계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매화는 언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피는 것. 겨울밤 차고 찬제 자체는 섞어치고 겨울밤 차고 차다. 자, 겨울밤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연히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부자리가 차고 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체눈이라는 것은 자취가 보일 듯한 눈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발자취가 찢길 듯 말 듯한 그런 눈, 싸랑눈 같은 거겠죠. 여름날 길고 길째 굳은 비는 무슨 일인고 여름날에는 또 굳은 비가 왜 내리느냐. 그렇죠. 결국은 자취눈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매화가 피는 것, 그 다음에 굳은 비가 내리는 것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 그리움의 정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계절별 자연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춘하루 호시절의 삼춘하루 3월 봄날 꽃이 피고 버드나무가 우거진 그런 좋은 계절에 경물이 시름었다. 그 아름다운 경치가 나에게는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가을달 방에 들고 가을달이 가을의 달이 방에 비치고 그 다음에 실솔 요건 뭐예요? 실솔 그렇죠. 실솔 귀뚜라미가 되겠습니다. 실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상해 요거는 뭐 아마도 침상일 것 같아요. 침상. 그 귀뚜라미가 침상 머리맡에서 울 때에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헤아림이라고 그랬죠. 요거 헤아림. 요거 헤아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생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여기에 주된 정서가 되는 그리움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결 전체 중에 이 작품에서는 아마도 이 승부분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 가장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자, 님이 그리워서 계속 기다리다가 님이 안 오니까 죽어버리고 싶지만 이놈의 모진 목숨 끊기도 어렵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긴 뭐예요? 다한 듯한 인연이지만 언제나 이미 그립다. 그리움의 정서가 키포인트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그림의 정서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연이 끝났다고 한들 생각이 없겠느냐? 인연이 이 정도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걸까?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루 왼종일 그렇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1년 내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겨울에서 봄 소식을 전하는 매화가 몇 번이나 폈다 졌느냐? 해가 몇 번이나 바뀌었느냐? 겨울밤에 얼마나 차갑게 보냈느냐? 여름날 그 굳은 비는 내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더냐? 그 삼춘하류 봄날의 그 아름다운 전경들은 나하고 얼마나 거리가 멀었더냐? 가을달에 우는 귀뚜라미는 얼마나 내 마음을 또 뒤집어 놓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계절마다 봄을 알리는 매화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자취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굳은 비라든가 그 다음에 아름다운 호시절의 경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솔들 이런 것들이 시적 화제의 정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관련을 갖게 되는데 요 삼춘화류 같은 경우는 대조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슬픈 나의 정서하고 유사하다라고 본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매화도 약간 성격이 다르죠. 매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화는 님을 떠올리는 매개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자연물 그렇죠. 그 다음에 자취는 그 다음에 구존비 그 다음에 화류 그 다음에 실솔 이런 것들이 시적 화제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잘 묻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자, 전환시킵니다. 전환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전의 부분에서는 어떤 정서였습니까? 그리움의 정서가 너무나 커서 에이 콱 죽어버릴까까지도 갔는데 모진 목숨 끊지 못한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괴로움의 상황에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괴로움의 정서를.
도로여 풀처해니 도로 풀어서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자, 이리하여라는 건 뭐예요? 이리하여 임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임 그리움에 지쳐서 어찌하겠느냐. 이거 제대로 살겠냐 이런 얘기죠. 죽으려고까지 생각한다니 말도 안 된다. 청등을 돌려놓고 푸른 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빗기 아나. 녹기금 뭐예요? 푸른 검은 고겠네요. 검은 고를 비스듬히 아나. 일반적으로 옵션으로 나올 수 있는 악기가 여긴 제대로 등장합니다. 자, 악기를 안고 연주합니다. 어떻게? 병렬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자, 병렬화라는 것은 곡조명인 것 같습니다. 검은 고 곡조명인데 그 병렬화라는 노래를 실제로는 들어보지 못했고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것은 슬픈 노래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뒤에 그렇게 묘사되니까요. 소양 섞어타니 소상야우 뎃소리 섰도난 듯. 자, 소상강 밤비 내릴 때에 대나무 소리가 섞어나는 듯.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상강, 우리나라의 강은 아닌 것 같죠? 중국의 강인데 고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소상강에 밤비가 내려서 대나무에 이렇게 막 부딪히면 그 소리가 정말 구슬프게 들린다라는 중국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상 팔경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상강의 밤비가 대나무에 부딪혀서 내는 소리가 나는 듯 슬픈 소리예요. 그 다음에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이 난 듯. 이것도 중국의 고사하고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화표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망주석, 묘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옛날에 그 요동지방에 정영이라는 사람이 영허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돌을 닦았대요. 돌을 막 닦고 나서 천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학이 되어가지고 그 묘비에 뜨 앉아서 울었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사 또한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것인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라고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 자, 소상야우 뎃소리 섰도난 듯, 그 다음에 화표천년 벼락이 운이 난다. 이 부분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은고 병렬화 한 곡조를 시름 섞어서 시름을 쫓아서 타는 그 악기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는데요. 그 소리 묘사를 보니 어떤 소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슬픈 슬픈 소리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전환시킨다 그랬잖아요. 전환시키려면 뭔가 즐거운 댄스 뮤직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또 슬픈 노래 발라드 곡을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시름을 섞어 타니 당연히 슬프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구절은 그 슬픔의 곡조를 대꾸를 통해서 고사를 인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옥수에 타는 수단, 옥창 앞에서도 나왔었죠. 옥으로 표현해주면 뭐야? 여인과 관련된 것. 그렇지, 미화법. 옥수에 타는 수단, 솜씨가 옛소리 있다면 검은 거 오랜만에 꺼내서 한 곡조 딱 쳤더니 에이, 쳤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탔더니 뭐요? 그 소리가 옛 소리가 남아있지만, 솜씨가 남아있지만 부용장 적막한데, 부용장 뭔지 알죠? 연꽃을 수놓은 장막이 적막하다. 뭔지 알죠? 그 여인의 방안이 홀로 외롭게 있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겠죠. 누구의 귀에 들릴 소리, 누구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겠느냐? 간장이 구곡이 되어 내 간장이 아홉 구비가 되어서 구비구비 끊쳤어라. 아홉 구비가 되어서 구비구비 끊어진 애가 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애가 끊는다. 왜 그런 거예요? 슬퍼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검은 거 연주를 통해서 시름을 달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름을 달래려고 했으니까 무엇을 유도한 것이다? 전환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전환을 유도했어요. 그러나 더욱 슬퍼지는, 그렇죠? 더욱 슬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전환 유도가 실패되었다라는 얘기네요. 자, 다시 한번 얘도 단순하게 정리해 봅시다. 도로 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어서 님만을 그리워서는 안 되겠다. 좀 마음을 추스려야지. 그래서 푸른 등을 돌려놓고 내가 평소에 연주하던 그 검은 거를 비스듬히 안고 병년하라는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곡조가 너무나 슬픈 곡조이기에 그 솜씨가 옛 솜씨가 남아있지만은 또 남아있지만은 그 아름다운 솜씨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 애간장이 끓는 듯한 더욱더 슬퍼지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환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결론이 나오겠죠.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나 보려 하니, 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어디로 꿈으로 연결해 본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간절한, 그렇죠,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디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진생 무술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람에 떨어지는 잎, 그 다음에 풀 속에 우는 짐승들이 뭡니까? 잠을 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야? 그렇지, 장애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을 꿈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 부정적인 소재들이 되겠고요. 잠을 깨우는구나.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견우와 직녀 얘기 알죠? 은하수가 막혀 있더라 하더라도 7월 7석이 되면, 7월 7일이 되면 1년 1도 1년에 한 번씩은 실기치 아니거든. 실기 뭡니까? 기,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가신 후에 무슨 약수가 렸건데, 약수 전설의 물입니다. 전설의 물. 요 전설의 물은요,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인데요, 기러기 털을 얹어놔도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배를 띄울 수 없죠. 헤엄치기도 어렵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너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방법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걸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약수라는 것은 역시 장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는 잎과 그 다음에 우는 짐승, 그죠? 그 다음에 약수, 이것들이 모두 장애 요소들인데, 짐승과 잎 모두 장애 요소들인데, 이 약수라는 것은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가상의 장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거나 가거나 오든지 가건디 소식조차 끊쳐 남고 오고 가고 누구예요? 그렇죠, 남편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소식조차 끊어졌구나. 난간에 비겨서서 난간에 비스미 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님이 간 쪽을 바라다 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이슬, 그렇지, 이슬, 풀에 이슬은 맺혀 있고 모운 저녁 구름이 지나가는 때에 중림 푸른 곳에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슬프구나. 이상하다. 무슨 얘기예요? 자, 님의 소식이 끊어져서 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나는 뭐하냐면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서서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소리 더욱 설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이다, 배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초록, 눈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구름은 어때요? 그렇죠, 막 뒤엉켜 있는 막 그 복잡한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감정이 입된 소재로 볼 수 있겠네요. 새소리.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 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 얼마나 많겠니? 그렇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박명한 홍안, 붉은 얼굴 뭔지 알죠? 여인의 혈기왕성한 아름다운 얼굴을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홍안 박명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뭐예요? 운명이 박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운명이 박한 이 아름다운 여인, 꼭 자기를 아름답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거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여인의 삶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한 여인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제일 불쌍한 여자예요, 이런 얘기죠. 아마도 이놈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아마도 님 때문에 살똥말똥하다 그랬어요. 자, 이거 뭐예요? 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음에 틀림이 없죠. 결말은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규원과 원망의 노래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부분에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움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원망의 노래라고 하는 것보다 그리움의 노래라고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적 화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님이 이제는 싫어서 꼴도 보기 싫으시죠? 그럼 뭐예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희한한 일이죠. 경박자를 왜 보고 싶어 하시는지 어찌 보면 좀 한심한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세봉건사회에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봉건 사회의 전형적인 여인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 봅시다. 차라리 잠이나 들어서 꿈에나 보려고 했는데요, 바람에 떨어지는 잎하고요, 풀 속에 우는 짐승들이요, 뭔 원수를 낳고 줬는지 잠을 깨우더라고요. 이런 젠장.
천상에 있는 견우직녀 말이죠.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요. 은하수는 역시 천상의 견우직녀에게 장애물이 되겠죠. 7월 7석 1년 1도 1년에 한 번씩 꼭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만난다는데요. 우리 님 가신 후에는 무슨 약속을 했겠는데 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약속 그 전설의 물 전 건널 수 없다는 물이 가려 있길래 오고 가고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저쪽을 바라보니 풀잎에 맺힌 이슬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저녁 구름 그 다음에 슬픈 새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더 슬프게 해주는군요. 세상에 서러운 사람 많겠지요. 그러나 나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있을까요? 이놈의 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젠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미 그리워 살 수가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가 아니라 그리워서 살 수 없다라고 선생님이 정리한 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길지 않게 2시간 만에 끝을 낼 수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나를 신고하셔서 키우셔가지고요. 좋은 배필을 만나길 바랐는데 경박한 녀석을 꿈결처럼 만났어요. 그렇죠? 얼떨결에 만나가지고 힘든 결혼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어져가지고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놈의 남편은요. 완전 바람둥이라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런 젠장. 그래도 왜 이렇게 그리운지 1년 12달 항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물을 볼 때마다 님이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전환시켜야 되겠어요. 악기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잘하던 악기 연주를 했는데 이 곡조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고요. 이 아름다운 곡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속 터져요. 아우 정말 이놈의 님 때문에 살 수가 없네요. 너무 그리워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